독립선언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인가.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해 자주독립의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을 채웠던 날, 3.1절이 올해로 93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행사장 한 곳에서는 새로운 독립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빼앗긴 우리의 혼, 해외 반출 문화재를 되찾자는 문화재 환수운동이다. 적극적으로 힘을 써서 꼭 찾아와야 됩니다. 자선만대에 물려줘야 될 그런 유산을 남의 나라에 뺏겨가지고 그냥 이떡하는 이건 그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양심에 비춰서 자기 물건이 아닌 것은 그 나라에 보내줘야죠. 우리 참 국민들도 내 나라의 물건을 내 나라가 찾아와야지 하는 그런 관심을 좀 가져줘야 돼요. 우리의 을입니다. 우리의 을을 되찾아야 되고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족 5천년 역사, 이 땅을 지켜온 수많은 문화재들이 국권 침탈의 역사 속에서 낯선 타국으로 옮겨졌다. 광복 67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혼을 찾아 멀지만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나선다. 경주 토암산 기슭에 자리한 신라의 천년고찰 불국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 및 명승 제1호로 등록된 불국사 경내에는 석가탑과 더불어 불국사의 상징인 다보탑이 자리하고 있는데, 천년의 역사, 신라 석공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다보탑. 그러나 다보탑의 원래 모습은 지금과 달랐다. 변화가 생긴 건 100여 년 전, 침탈의 역사, 그 서막이 오를 때였다. 1895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의 연이은 승리로 동아시아의 패권을 거머쥔 일본은 한반도 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에 앞서 실시된 것이 한반도 전역에 걸친 고적 조사 사업이었는데, 을사늑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1902년 세키노 다다시 일행이 대한제국을 밟은 것도 그래서였다. 동경제국대학 공학부 교수로 동양건축가이자 미술사학자였던 세키노 다다시는 제국정부의 지시를 받은 공과대학장의 명에 따라 62일간 한반도 곳곳의 문화유적을 조사하는데,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비롯해 개성과 한성 등지의 궁궐 성곽, 사원, 능묘 등의 유적과 그에 부속된 불상, 조각, 공예품까지 세세한 조사 내용은 2년 후 방대한 보고서로 출간된다. 지금까지도 한국 고건축 문화 분야의 대표적 저술로 꼽히는 한국건축조사보고는 조선 고적조사의 출발 기준이 됨과 동시에 한편으론 도굴 정보로 쓰이는 역효과를 낳았는데, 그중 하나가 다보탑 돌사자의 순환이다. 하나, 둘, 셋. 세 마리군요.
원래 4마리였던 듯한데. 그런데 이 한 마리는 이게 상태가 안 좋은데요. 이 나라 국민들은 옛것을 보존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한 것 같군. 어서 합방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 허물어지겠어. 그러려면 우리 조사가 필수겠네요. 그렇지. 자, 일단 촬영부터 할까? 이날 촬영한 불국사 다보탑 사진은 훗날 세키노 다다시가 펴낸 조선 고적 도보에 수록되어 있는데 당시 2마리 이상의 돌사자가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재밌는 건 첫 고적 조사와 이후의 고적 조사에서 달라진 세키노의 시선이다. 첫 저술에서는 조선인은 기질이 사대적이어서 고유의 건축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식민주의 역사관을 유감없이 드러냈는데 1909년 2월 2번째 답사 여행에서 비로소 석굴암을 접한 세키노 태도는 사뭇 달라진다. 구조의 진기함과 조각의 정미함이 남달라 동양 무비, 즉 동양에서 견줄 만한 것이 없다는 찬사를 바친 것. 이어서 세키노는 다보탑의 변화를 목격하게 된다. 분명히 3마리가 있었는데 한 쌍이 없어지고 상태가 좋지 않은 한 마리만 남았구만. (1909년) 다시 와보니 비교적 완전한 두구가 반출돼 있었다. 여기에 관해선 또 한 명 일본인의 기록이 있다. 일제강점기 경주군의 주석 서기로 근무했던 기무라 시지오는 조선에서 늙으며라는 회고록에서 간절한 바람을 적어놓았다. 나의 경주군 부임 전후로 도둑들에 의해 일본에 반출된 석굴암 불상 2구와 다보탑 사자 1쌍, 사리탑 등 귀중물이 반환되는 것이 죽을 때까지의 소망이다. 그러나 기무라의 소망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보탑은 아직도 끝맺지 못한 침탈의 역사와 아픔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1910년 한일 병합조약으로 일본의 무단 통치가 시작되면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만다. 국권을 상실한 35년간의 암흑기, 뼈아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우리 문화재들이 낯선 타국으로 유배됐다. 지금까지 파악된 국외 반출 한국 문화재는 20개국 총 14만 9천여 점, 그중 일본이 거의 절반 가까운 수량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겪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장 많은 우리 문화재들이 현재 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고 그렇게 또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일본에 있는 문화재들은 약 6만 6천여 점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공립기관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인데 뭐 이외에도 개인 사찰 또는 그 신사라든가 뭐 많은 또 골동품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고분군이 자리한 지역은 모두 발굴의 표적이 됐고 돌사자 2구가 사라진 의성 관덕동 3층 석탑, 본전상의 머리를 잃어버린 경주 골불사지 사면 석불상 등 문화재마다 순환이 잇따랐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진 일제강점기 문화재 파괴와 반출의 배경엔 조선 고적 도보라는 중요한 책이 있다. 일본 학자 세키노와 다니, 구리야마 등이 15년간 수집한 한반도 고적 조사 자료를 모은 책으로 낭낭부터 조선시대까지 문화 유적과 유물 정보가 총망라돼 있는데 여기엔 일본이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던 고적 조사를 할 수 있는 아시아 유일의 나라임을 알리려는 조선 총독부의 속셈도 숨어 있었다. 당시 일본이 특히 책을 만드는데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고급 기술을 동원해서 아주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서 만든 책이 조선 고적 도보입니다. 단순히 학술적인 목적에서의 간행물이 아닙니다. 단순히 학술적인 간행물이라면 이렇게 화로운 편찬을 하지 않았겠죠. 이 책이 간행되면서 조선 총독이 그리고 총독부 고위 관료들이 총독부에 직접 이런 책들을 비치해 두고 외빈들,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선 총독부를 방문한 사람에게 선물을 할 정도였습니다. 총 15권 가운데 제1권의 목차를 보면은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의 목적을 짐작할 수 있다. 첫머리를 장식한 것은 우리 민족의 뿌리, 단군 신화가 담긴 고조선 시대가 아니라 중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정복하고 세웠다는 낭랑군과 대방군의 시대다. 이러한 고적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 첫째는 일본이 고대로부터 한국을 통치했다라는 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한국의 문화라는 것이 그 타율적 중국이라든가 또는 일본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그러한 입증한 결과물이 바로 이 조선 고적도보입니다. 학자들을 위시한 일제의 고적조사 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 유산을 최초로 근대적 시각에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가 학술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고대사를 식민사관으로 해석하고 조작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상세하고 방대한 자료들은 문화재 약탈자들에게 최상의 정보처이기도 했다. 토함산 중턱에 위치한 한국의 대표적 석굴 사찰 석굴암. 한일 병탄 직전인 1909년 4월 검은 제복 차림의 일본인 관리들이 석굴암 본전불에 무릎에 앉아 기념사진을 찍었다. 당시 조선 통감부 보통감이었던 소네 아르스케의 초도 순식길, 토함산 산록에 기이한 불적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석굴암을 찾은 것인데, 그들의 방문 직후 석굴암 안에 있던 대리석 5층 소탑이 행방을 감췄다. 통감으로 한국에 머문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조선의 귀중한 고서들을 무더기로 반출했던 소네 아라스케. 당시 일본 학자들조차 5층 소탑의 행방을 그와 관련 짓는데, 일제강점기 전후로 현해탄을 건너간 수많은 유물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소네 아라스케의 자취부터 추적을 해보기로 했다. 일본 가나카와 현에 자리한 작은 섬으로 관광 명소이자 사적 명승지로 이름난 에노시마 섬. 이곳에 소네 아르스케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메이지 유신의 주도 세력으로 알려진 야마구치현 조슈번 출신으로 조선 침략의 선봉에 서고 제2대 조선 통감에까지 오른 일본 군국주의의 영웅. 그러나 그 번영은 오래가지 않았다. 통감에 오른 바로 이듬해 그는 고국의 땅에 묻힌다. 도쿄 미나토쿠에 위치한 아오야마 묘원. 전 일본 수상들을 비롯한 저명 인사들이 안장돼 있어 연일 참배객이 끊기지 않는 곳인데, 소네 아라스케의 묘 역시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커다란 비석에 뚜렷하게 새겨진 정의품 자작 소네 아라스케의 이름. 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인들 죽음 앞에선 빛이 바래기 마련인데, 소네 아라스케의 묘는 한때 최고 권력자이자 화려한 이력의 문화재 약탈자의 것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남루한 모습.
곳곳에 쇠락함이 묻어난다. 이 묘소 크기를 보면은 당대에는 아주 주막 높은 곳으로 상상되나 이 문패가 없어지거나 돌 상태가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일본에서는 자손들이 못 살고 어렵게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퇴색된 묘지. 후손을 통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 묘소 관리사무소를 찾았지만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단호한 거절만 돌아온다. 도쿄를 벗어나 일본 제2의 도시라 불리는 상권과 교통의 중심지 오사카로 향했다. 오사카에서 유명한 골동품 거리. 주로 조선 골동품을 다룬다는 가게도 눈에 띄었는데 실제로 거리 곳곳에서 적지 않은 한국 유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 すいません、韓国の美術品でこういう獅子のを探してるんですよ。こういうの出物ないですかね。石なんです。今あんまりやってないわ私。あ、そうですか。 한 골동품상에서 낯익은 풍경을 만났다. 한국의 석조문인상과 돌사자 한 구. 크기는 작지만 다보탑 돌사자와 생김새가 흡사하다. ちょっと私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とりあえずその定価として40万円ついてるので、まあこの50万円だったものを40万円に引かせてもらってるので。どこの国のもんです？あ、これ韓国です。やっぱり韓国ですよね。はい、他の獅子の出物はないんでしょうか。ちょっと今のところないですね。はい。 우리 민족 특유의 해학을 품고 낯선 타국의 골동품 거리를 장식하고 있는 돌사자상. 잃어버린 다보탑 돌사자상도 어딘가에서 기나긴 망향의 한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민족 순환의 역사와 더불어 문화재 파괴와 약탈도 본격화됐다. 조선 총독부 권력자들을 비롯해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특히 경북에 자리 잡고 활약한 문화재 약탈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쿠라 다케노스케. 1900년대 초 일찍이 한국으로 건너와 전기 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그는 대구를 본거지로 하여 문화재 수집에 열을 올렸고 패전 직후 주요 수집품들을 일본으로 가져간다. 도쿄 우에노 공원에 자리한 도쿄 국립박물관. 이곳 동양관에는 오구라 컬렉션이란 이름 아래 오구라가 긴 세월에 걸쳐 수집한 1100여 점의 문화재가 소장돼 있다. 대부분이 조선 유물로 일본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8점, 중요 미술품으로 인정된 것이 31점에 달하는데 고고 유물 외에도 회화, 조각, 공예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컬렉션은 문화재 애호가란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수집욕을 보여준다. 오구라 컬렉션은 오구라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한일 관계, 고대사의 신비,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수집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조선 왕실에서 전래되어 왔던 임금의 투구라든지 갑옷, 또 명성황후가 사용했던 상과 같은 것을 훔쳐갔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관총이 불법적으로 금관총 유물이 어떻게 유통되었는가가 오구라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구라 컬렉션은 불법성, 도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유물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나라 고대사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재력과 종주국민의 이점을 바탕으로 도굴과 약탈을 자행했던 오구라 다케노스케. 그리고 경북엔 또 다른 방법으로 문화재 암거래에 앞장섰던 인물이 있다. 1933년 4월 28일 조선 총독부 박물관 경주 분관에 검사와 경찰이 들이닥친다.
당신을 신라고분 도굴 사건 혐의로 체포한다. 박물관 경주 분관의 초대 관장이자 경주 고적 보존회 회원으로 1930년대 초반까지 절대적인 문화 권력을 행사한 인물 모로가 히데요. 원래 문화 권력이라는 이야기는 흔히 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이제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뭐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정치 권력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만 의외로 정치 권력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모로가 히데요는 소위 이 경주 고적 보존회의 활동의 중심 멤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경주 고적 보존회를 조직해서 유물들을 모으고 답사를 주도합니다만, 근데 거기서 나오는 유물들을 모아서 결국은 경주 박물관을 만들죠. 이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소위 이 경주 주변에 있는 문화재를 모으는 일을 훨씬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주에 있는 본인이 사실은 보존을 해야 되는 유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물들, 유적들을 도굴한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로가의 혐의는 직무를 이용한 문화재 거래. 박물관장이 발굴 유물을 빼돌리고 골동품상과 거래했다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의 공판은 7달을 끌었는데, 박물분관 사건으로 한동안 각 신문을 소란케 하던 경주 박물분관장 모로가 히데요에 대한 작물 구매 사건의 공소 공판 언도는 지난 9월 29일 대구 복심법원에서 4년간의 집행유예와 벌금 200원의 판결을 내렸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자산가와 권력자들이 이렇게 조선의 유물에 집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엔 한일 고대사에 관한 일본인들의 특수한 인식이 있었다. 고코가 와타시노 세이치난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를 이교도에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에 비유한 일본 관학자 이마니시 류. 당시 이러한 생각은 일본 지식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는데, 그 배경은 1200년 전 신화의 시대로 거슬러 오른다. 삼한정벌설의 주인공인 신공황후. 일본 서기에 따르면 3세기 중엽 천황을 임신한 채 한반도에 출병한 신공황후는 신라왕의 황복을 받아내고 백제, 고구려까지 복속시켰다고 하는데, 지금도 일본 곳곳에서 신공황후와 관련된 유적을 만날 수 있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스미요시 대사. 바다의 신인 스미요시 삼신을 섬기는 사원의 본전은 총 4곳. 그중 제4본관에선 신공황후를 기리는데, 신공황후가 전쟁에 나설 때 스미요시 신들이 승리와 안전을 기원했다는 유래가 전해진다. 스미요시 대사 인근 호치가이 신사엔 신공황후가 신라 정벌에 나서기 전 말을 묶었다는 나무까지 기념하고 있는데, 신공황후가 등장하는 곳은 신사와 일본 서기만이 아니다. 1872년 일본 문부성이 편찬한 최초의 국정 역사 교과서 관판사략 제1권인 황국편에서는 신공황후의 삼한정벌설이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 기록돼 있어 뿌리 깊은 식민사관을 보여준다. 일본인들에게 경주는 한국사에서 빛나는 신라의 고도가 아니라 한때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잃어버린 일본의 땅이었던 것이다. 경주에서 있었던 석굴암의 복원이라든지 나머지 분황사의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시 일본이 동원할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수준의 토목기술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썼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이 불국사에, 석굴암에, 분황사에
나머지 경주 유적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했느냐. 그 뜨거운 동기부여를 했던 그 배경이 무엇이냐. 거기에 신공항 후 신라정벌서 있는 겁니다. 단순히 조선 역사가 만든 조선의 역사가 만든 문화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배하던 땅에서 만들어진 문화재예요. 물론 한 세기를 거쳐오며 인식은 달라졌다. 신라 고고학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후지 가즈오 교수. 그가 경주를 친근하게 여기는 건 다른 이유에서다. 現在の日本人は、そのようには考えている人は少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日本の昔の風景が残っている飛鳥地方と、似てるというような印象は持つ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昔の日本人が持ってたような認識とは今の人たちが持っているのは異な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す。 당시 일본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이었던 사만정벌설은 임나 일본 부설과 하나의 논리로 연결된다. 그 표적이 된 곳은 1500년 전 대가야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경북 고령이었다.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대가야의 궁궐토로 알려진 고령향교 일대. 이곳에 조선 총독은 임나 대가야국 성지란 비석을 세우고 침략의 명분 찾기에 나섰다. 일제강점기 때 이 조사된 이 지산동 고분군은 그 일제가 그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그 임나 일본 부서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기 위한 조사였기 때문에 그 제대로 뭐 이루어진 조사라고 보기 어렵고 그야말로 보물찾기 하듯이 유물만 찾아내는 그런 조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야마토웨가 4세기 후반 가야를 군사적으로 징벌한 후 임나 일본부를 설치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설. 지금은 일본 학계에서조차 인정되지 않는데 実際に日本書紀その未麻那日本府という言葉が出てくる日本書紀を見ますとそういった統治機関としての記述というのは一切ないんですね。大和朝廷という権力が、朝鮮半島南部を支配するために置いた機関だという考え方はほとんどそのような考えを持つ歴史研究者はいないと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でそれでは今どのように語られているかといいますとこれは韓国のこのナクトン川の周辺に、20ぐらいのさまざまな国があったわけですけども、日本列島からこの地域にさまざまな先進文物をですね手に入れるために、日本列島から韓半島南部の国々に関わった和系の人々がいたわけですけれども5世紀6世紀の日本列島と韓半島南部のですね交流で茅市を主体にした見方の中で位置づけ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 왜곡된 역사 속에서 대가야 최고 지배층의 묘역으로 추정되던 고령, 지산동 대형 고분들이 파헤쳐졌는데 땅을 파고 납작한 돌로 만든 공간에 시신과 유물을 안치한 후 여러 장의 판석으로 덮고 봉토를 씌우는 부정식 골방 무덤은 그 구조상 도굴도 쉬워 피해는 더욱 컸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지산동 고분군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 대부분의 고분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물론 해방된 이후에도 뭐 도굴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겠습니다만은 그 집중적으로는 아마 그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일제강점기 때 많은 그 도굴의 피해를 입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지산동 고분군엔 무려 600kg 추산되는 봉분이 있었다. 그러나 수차례 발굴조사와 도굴을 거치며 그 절반이 사라졌고 천년의 세월을 품고 고요히 잠들어 있던 대가야의 유물들 또한 많은 수가 흩어져 버렸다.
일본의 심장 도쿄. 최첨단의 현대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면서도 그 속에 일본 특유의 전통과 역사의 맥을 이어온 도시. 이곳의 가장 대표적인 박물관에 일본인이 수집한 대가의 유물들이 소장돼 있다. 역시 오구라 컬렉션 소장품이다. 대가야의 섬세한 금 세공수를 보여주는 화려한 금 귀고리와 뾰족한 나뭇잎 모양 기둥 주위로 크고 작은 금고리 장식이 달린 금관. 도굴가의 손에 이끌려 낯선 타국의 유리 전시관 속에 갇힌 대가야의 찬란한 유물들이 긴 한숨을 토해낸다. 또 한 곳, 도쿄대 공학부 건축사 연구실엔 지산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5점의 토기가 소장돼 있다. 아마도 이 대학 공학부 소속으로 1910년 지산동 고분 발굴 조사를 맡은 세키노 다다시를 통해 전해졌을 텐데. 천도 이상의 열을 이겨내고 탄생한 가야의 단단한 도질 토기들. 국내에 있었다면 귀한 대접을 받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낯선 언어로 일련 번호가 매겨진 채 연구실 한켠을 지키고 있다. 신라의 수도이자 사만 정벌설의 배경이 됐던 경주엔 일찍부터 일제의 발굴 노력이 집중됐다. 신라 고분 가운데 최초로 학술 조사가 실시된 검총. 그러나 1916년 세키노의 발굴 당시 철검이 출토돼 검총이란 이름을 얻었을 뿐 발굴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주위 다른 고분도 마찬가지였다. 천년 고도를 지켜온 고분들이 이방인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건 적석 목곽분, 즉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독특한 양식 때문이었다. 나무로 방처럼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검과 부장품을 넣고 그 위에 돌을 쌓아올린 뒤 흙을 덮은 구조인데, 시간이 지나 덧널이 썩으면 상부에 있는 돌들도 자연스레 붕괴된다. 따라서 고분 전체를 많은 인력을 들여 해체하지 않는 이상 발굴도 도굴도 불가능한 것. 그런데 그 비밀이 밝혀지는 우연한 사건이 발생한다. 야,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저기 흙에서 났어요. 너 이거 큰 거 훔친 거 아니야? 저 흙 쪽에 많이. 아이들이 갖고 놀던 구슬은 귀한 유리옥이었다. 고분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의심한 순사는 곧바로 아이들이 말한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는데, 당시 봉황대 아래에 있던 박문환 씨의 집에서는 민가두에 낮게 자리한 봉토를 옮겨 지면을 평탄하게 하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곧바로 공사를 중지시킨 미약계 순사는 봉토가 허물어진 자리에서 오래된 청동, 금제품과 유리옥 같은 유물을 마주하게 된다. 1921년 우연하게 이루어진 금관총의 발견은 동양의 투탕카멘 왕릉에 비유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조선 총독부를 흥분시킨 이유는 따로 있었다. 신공황 후 신라 정벌설을 설명할 수 있는 물적인 증거를 경주에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게 금관총의 우연한 발견이었습니다. 여기서 금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단벌레의 날개를 재료로 한 여러 가지 금공품들이 나왔습니다. 일본 독특의 중요한 문화 요소가 경주에서 나왔다. 이건 소위 신공황 후 일본 신라 정벌설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일약 고적 조사의 흐름이 경주로 집중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게 금관총에 대한 우연한 발견 그리고 수습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라 고분 중 최초로 금관이 출토되었다 하여 이름 지어진 금관총. 100여 개의 금엽과 고곡으로 장식된 화려한 금관을 비롯해 15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난 유물의 수량과 가치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 전체적으로 출토된 유물들은 금관을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금관, 금제, 뭐 목걸이, 팔찌, 그다음에 각종 뭐 허리띠라든가 이런 황금 유물들이 2관, 그러니까 한 7.5kg 정도가 출토됐다고 일본 그 연구자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전체 그 점수는 3만 점 정도를 그 상회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3만 점에는 유리구슬 같은 것들 한 2만여 점, 2만 5천 점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 숫자는 좀 줄 수 있지만은 한 점 한 점 셌을 땐 3만여 점에 이르는 그런 방대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눈부신 황금의 나라, 신라의 찬란한 황금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유물들. 금관총의 발견은 일제강점기 조선 고적조사의 방향을 바꾼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발굴조사 과정에선 곳곳에서 허술함이 드러난다. 고고학적 관점에선 낙제점이었다. 원래 정식 발굴조사라면 고고학 현지 조사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진 전문가가 출토 상황 전반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유구와 유물 간의 관계들을 정확하게 사진과 도면으로 남기면서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현지에 있던 수집가, 호사가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거의 너무 난폭하고 거칠게 출토되는 유물들을 전부 다 드러내어 버렸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서를 낼 당시에 사실은 도면이 제시되었지만 그 도면은 현지에서 확인된 도면이 아니고 작성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수습 조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복원된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출토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몸살을 겪은 금관총 유물들, 이후에도 순환은 이어졌다. 경주식 교동, 옛 경주 박물관 자리에 세워진 경주 향교. 본관 옆에 자리한 이곳 쉼터는 본래 금관총 유물 전시를 위해 세운 금관구가 있던 곳이다. 당시 경주에선 조선 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진 금관총 출토품들을 환수하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대규모의 모금 활동을 거쳐 1923년 금관구를 지은 후 유물을 인수받아 전시하게 되는데, 그 주축이 된 것이 경주 고적보존회였다. 경주에 자리 잡은 일본인들이 경주의 유적을 보호하고 연구한다는 명목하에 결성한 모임이었으나 실제로 이들의 활동에서 조선인은 철저히 배제됐다. 경주의 유적이 신공황후와 관련된 일본의 유적이라 생각했던 그들은 조사 활동으로 얻은 정보를 일본인 사회에서만 공유했고 그 특권을 최대한 누렸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모로가 히데오. 금관고 설립 후 조선 총독 박물관 경주 분관의 초대 관장이 된 그는 막강한 문화 권력을 누리며 한편으론 유물의 은밀한 거래를 주도한다. 금관총 유물의 상당수도 그를 거쳐 수집가들의 손에 흘러들어갔는데,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 오구라 컬렉션에 소장된 8점의 금관총 유물도 모로가와 오구라 불법 거래의 결과물일 것이다. 일본의 천년고도 교토. 1100년간 일본의 예수도로 번영을 누린 교토는 시간이 멈춘 듯 곳곳에 중세 일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두 번째로 긴 역사를 자랑하는 교토대. 이곳 총합박물관에도 금관총 유물 일부가 보관돼 있다.
금관총 발굴 후 유물 정리를 맡았던 교토대 학자들을 통해 전해진 것인데 편원 어미형 행엽과 입주부 운주편, 운주와 십금구의 각부, 교구와 영락. 의아하게도 이들 유물은 1924년과 1928년에 제출된 금관총 발굴조사 보고서 어디에도 실려 있지 않다. で、その金柑塚は1920年に発見されてからですね、遺物はそのソウルへ持っていくの総督博物館へ持っていかれるわけですけども、実際の調査は京都帝国大学の浜田耕作と梅原末治が中心にして調査をしたわけですね。それで、報告書が1924年に最初の報告書が刊行されますけども、その前後にですね、京都大学にもたらされたものです。非常に部分的に小さな破片だけをですね、いくつか持ってきているというように思います。でだからそれがどういう目的なのか、教育的な目的なのか、その京都帝国大学の学生がその新羅のことについて勉強するために持ってきたのか、あるいは何らかの理化学的な分析などをするためにですね、サンプルとして持ってきたのかということはよく分かりませんけども、ただそれが問題で、実はそこに持ってこられているものは、報告書の中には出てこないんですね。そういうものの評価をするためにはですね、韓国側で今多分慶州にあるはずの金柑塚の遺物を全部整理していただければ、京都大学にある遺物についてもですね、もっと具体的な評価ができるようにな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금관총 발굴 조사 보고서의 한국어 번역 작업에도 참여했던 요시 히데오 교수는 현재 90년 전 작성된 초안 자료들을 세세히 모아 재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제국 권력하에 있었던 학자들이 그랬듯 정치적 명분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유물 하나하나가 말해주는 역사와 가치를 연구하는 것, 학술적으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京都大学には日本人で韓国国学を勉強したいという学生がいますし、で韓国からの留学生もいますけども、そういうような学生たちにはできるだけ積極的に活用してほしいというようにお願いしていますし、これまでその韓国側にそういう報告をするときにはそういうような学生たちに助けてもらって公開をしてきています。でそれからその外部の方々についてもですね、その必要があれば学術的な利用はどんどんしてもらいたいというように思います。でその1990年代に目録を出していますけども、思ったよりもこの目録を参考にして調査したいというように来られた方はほとんどおられないということは非常に残念に思っています。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조선은 꿈꾸던 해방을 맞아 잃어버린 나라의 이름과 국권을 되찾았다. 그러나 반출된 문화재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 문화재 약탈의 대명사로 불려온 오구라 컬렉션은 개인 소장품이란 이유로 반환을 거절당했고, 아직도 총 66,295점의 문화재들이 해방의 역사에서 소외된 채 일본 땅에 묶여 있다. 조사를 했더니 이 선로에 위치 변화는 없었다라는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고고학 전공 학생들이 찾은 황량한 들판은 과거 삼국시대 이전의 유적이 자리했던 곳이다. 1920년 철도 부설 공사 중 이 일대에서는 초기 금속 문화를 보여주는 풍부한 청동 유물들이 출토됐는데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 사진에 남아 있는 철로에서 약간 치우쳐서
북서쪽. 그래서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은 처음으로 우리가 그 유명한 더 중요한 한국 고대사에서 입실리 유적의 위치를 거의 핀포인트로 우리가 처음 확인한 것입니다. 즐겁지 않습니까? 사라진 유적의 근접 위치를 찾는 작업. 단절된 역사를 다시 잇는 과정이자 일제강점기 우리 땅 곳곳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하는 길. 고고학도로선 가슴 벅찬 일이다. 해방 후에 아직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일본인 연구자들이 재구성하는 데 썼던 다양한 자료들, 일제강점기의 어떤 발굴 성과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확보되었고 해석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그 수만의 유적들, 이게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해석되고 정리되고 우리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는 작업들은 정말 요원합니다. 너무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고구려, 낙랑, 고조선, 가야, 신라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단기간에 1, 2년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40년 거기에 새로운 해석을 우리가 해요. 우리가. 그죠? 역사 해석의 주체가 우리인 거죠. 그런 필요성을 광복 67년. 그러나 파괴되고 빼앗긴 문화재 순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주권을 갖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침략자의 논리로 펼쳤던 고적조사를 넘어서 우리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부당하게 반출된 유물들을 규명하는 일. 그것이 민족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의 혼을 되찾는 문화재 환수의 첫걸음일 것이다.